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돋보이는 사람들의 한 끗 차이, 존재감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마케팅의 대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스 고딘이 강력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기금 사무차장의 추천사, 그리고 어도비, 트위터, 위워크의 전직 교육 및 조직 개발 부장이신 멜리사 다임러, 이런 분들이 최고의 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을 읽으면 좋다라고 추천을 했어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왜 누구는 존재감이 있고 누구는 존재감 없이 살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이 좀 고민을 했었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의 존재감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 앞에서 막 튀는 행동을 이제 막 했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막 돋보이는 그런 것을 용기 있게 하고 누군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유,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사실 다 존재감 있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래요. 자신에게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무언의 부담감을 느끼면 좌절하고 지치고 심지어 위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세요. 존재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으면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저와 놀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자꾸 이끄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성적이신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어떻게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친분도 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통념이 있대요. 근데 이것도 꼭 그렇지 않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사례 그런 거죠. 자신감이 없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막 이렇게 오버하는 행동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서 친구를 만드는 방법 사용했었죠. 존재감에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통념이 또 있대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존재감이 있어 보여. 나는 카리스마가 없어. 근데 이것도 반드시 그 요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요. 높은 수준의 존재감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용기를 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영상을 제가 안 봤어요. 너무 쪽팔려서, 내 얼굴 너무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와, 용기 있다, 와,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TV에 나가고도 모니터링을 몇 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자신감보다 더 필요하다고 해요. 자기 효능감이 무엇이냐?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도전적 상황에서 자신이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감. 내가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에요. 한마디로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걸 해내는 것이고요. 에이, 난 그거 못해 라고 하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지같이 해보세요. 그지같이 시작하세요가 뭐냐면 앞에 그지같이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뒤에 하세요, 시작해보세요, 해보세요가 되게 중요해요. 아, 그지같이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하면 시작을 하게 되죠. 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라고 하면 못해로 돼버리니까 할 수가 없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문장이 바로 그지같이 시작하라 라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난 자신감이 없어 라는. 자, 이렇게 무익한 혼잣말 대신에 이렇게 자문해 보자고 해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생길까? 돈이 없어 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요,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길까? 라는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저도 뭐가 없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이걸 계속 어떻게 계속 물음표를 찍었어요. 자,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 존재감 있는 전문가를 토대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다음 3가지에 전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 자신감이 아니라 용기에 집중했대요. 두 번째는 소통이래요. 카리스마를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소통을 하려고 했대요. 세 번째는 호기심, 확실한 것, 완벽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감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저도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세상에 나아갔어요. 자신감은 정말 요만큼도 없었어요, 여러분. 소통, 카리스마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카리스마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가기보다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했어요. SNS 블로그도 해보고, 카페도 운영해보고, 채팅방도 해보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죠. 카리스마 있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소통에 전념한다. 호기심, 뭔가 더 잘하려고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궁금해하고 세상에서 뭐가 이제 재밌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탐구하고, 전 호기심이 있는 분야를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이 3가지에 집중한대요. 여러분도 용기, 소통, 호기심, 이 3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보세요. 진정한 존재감은요, 자기다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다운 걸 해야지 내가 아닌 것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어렵겠죠. 나는 언제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가에 한번 질문을 걸어보세요. 저는 책 읽는 거, 글 쓰는 거, 강의하는 거 너무 좋았고요. 방송도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춤추고 노래하고 욕하는 것도 굉장히 나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욕하는 건 여러분, 전문성과 자신감과 카리스마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죠. 하지만 이것은 김유라답고 고유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독특하다. 세스 고진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랏빛 쏘가되라 라고 했죠. 남이 뭐하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를 가지려면 뭘 더 얻어야 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다운지를 보는 거죠. 자, 존재감 있는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발표를 한다거나 사내나 회사나 어느 모임에 가면 발언을 하거나 자기소개를 할 일이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청중에게 집중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그 모임에 누가 참석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앉아있는 참석자들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는가. 중요하죠. 세 번째, 지금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해요. 저는 그래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걸 물어봅니다. 누가 오는지, 경험자인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 강의를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나이, 성별, 연봉, 요 정도를 제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재테크나 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령대와 그분들의 소득 수준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축을 10원도 못하는 사람한테 막 집을 사세요 이런 얘기를 월세를 받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연봉이 막 1억대 이상인 분에게 막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이런 주제로 또 할 수가 없어요. 존재감이 있으려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목을 끄는 것보다요, 그 사람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결심하라. 상대방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면 나의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자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 정말 전문가가 있어요.
토지 관련 전문가가 있고 함께 제가 투자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잘해요. 너무 똑똑하고 인정을 제가 해요. 근데 제가 강사로 좀 이렇게 대위를 시켜주고 싶어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유명하지도 않아. 뭐 핑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최근에도 라이브 방송에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오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나의 존재감이 나는 못해라고 단정 짓는 것 때문에 그게 진실이 아닌데 믿어버리는 거죠. 많은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느라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슬라이드 뒤에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많대요. 슬라이드에다가 엄청난 도표와 엄청난 문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뭐 엄청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요. 청중이 자신이 아니라 슬라이드만 봤으면 내 얼굴은 안 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언의 지시를 내린대요. 제가 아닌 슬라이드에 집중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많이 가질수록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더 힘을 씁니다. 왜? 내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난 발표도 못하고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슬라이드 뒤에 숨기 때문에 자신의 메시지를 존재감 있게 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근히 존재감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안으로는 주목받는 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발표자가 그런 애매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받으면 발표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신뢰성과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발표자가 누군지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내용은 기억하지만 발표자를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피아노로 쇼팽을 치다가 실수하면 삑사리가 나요. 그런데 내가 만든 강의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내가 준비한 말들을 빼먹고 해도 상대방은 몰라요. 틀려도 되고 빼먹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어떤 발표라든가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하시면 좋겠어요. 진정 존재감을 갖춘 사람들은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요. 잘 보세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요, 급한 일만 합니다. 그래서 맨날 바빠요. 맨날 바빠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거나 현재를 즐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바쁜데. 바쁘고 막 돈도 벌고 하는데 힘듭니다. 존재감을 갖춘 사람은요, 성장의 중요한 일들에 집중한대요. 자, 이것은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책을 읽는 일이 지금 당장 급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SNS를 하는 일,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일이 지금 당장 급해요? 오늘 안 하면 큰일 나요? 아니죠. 저도 역시 급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급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도 조금씩 우선하면은 존재감이 점점 늘어나요. 공자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얻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색으로 가장 고상한 방법이다.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둘째, 모방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다. 남을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경험을 통해 얻는 것으로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우리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뛰어난 판단력과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멘토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옹호했대요. 멘토 관계를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실천적 지혜의 증가다. 여러분, 지식의 지혜가 아니라 실천의 지혜예요. 행동의 지혜. 저도 한번 제가 스승으로 섬기면은 그냥 쭉 갑니다. 어지간하면. 뭐, 깜빵에 가지 않는 한, 그 정도의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제가 멘토로 섬기죠. 왜? 그에게는 실천적인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 어려운 것들을 이미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멘토와 스승을 곁에 두고 정말 지혜를 얻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저도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고 돈을 벌지만 그 번 돈을 도로 다시 저의 스승님에게 배우거나 상담하는데 또 써요. 지속적으로 계속. 강의 첫 회, 두 번째 회 때는 막 아예 다 들이부었습니다. 배우는데 정말 많이 썼어요. 자,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적 언어. 내 안에서 하는 inner speech라고 얘기하네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너무 많이 하고 있대요. 저 완전 공감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존재감을 갖추는데 큰 방해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한다. 자, 저는요, 제가 못생겼다는 생각을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TV에 나가면 모니터링 안 했어요. 못생긴 내 얼굴 보기 싫어서. 실제로 저한테 못생겼다고 말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뚱뚱하다는 생각도 평생을 했어요. 실제로 제 귀에 대고요. 야, 너 뚱뚱해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같은 거 모니터링 더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너 말 되게 못한다. 너 말을 왜 그 모양으로 하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그죠? 한 번도 저에게 넌 그걸 할 자격이 없어 라고 비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저를 비난했죠. 이게 바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김유라 씨는 그렇게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했는데 존재감을 왜 드러내며 살았어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저는 돈이 너무 좋았어요. 돈을 너무 벌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방송, 강의, 책 이런 것들을 하면 돈이 딱딱 들어오고 돈이 되는데 나는 그거 말고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아무런 직업이나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 못생기고 뚱뚱하고 말을 잘 못한다는 내적인 대화를 이렇게 막 덮어놨죠. 덮어놓고 막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오락가락했죠. 아유 때려칠까 할까 말까 하면서. 자, 이렇게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속삭임 대신에 좋은 말을 할 수 있대요. 나는 계획을 세웠고 적극적이고 매주 더 많은 지식을 알아가고 있어. 나는 멍청해에서 지식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뭐 책을 조금씩 보고 있어. 김유라 TV를 보고 있어.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나는 이 분야에서 성장할 능력이 있어. 이제 시작할 거야. 그동안은 못했지만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있다면 나는 가난해. 나는 돈이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작년보다 나의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 작년보다 이번 달 저축액이 더 많아. 난 부자가 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해보면 굉장히 긍정의 언어를 가져올 수 있겠죠. 나의 존재감이 뿜뿜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해라 라는 얘기도 이 책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리뷰를 따로 하진 않아요. 워낙에 많이 한 이야기라. 그리고 진정한 존재감을 갖춘 사람은요, 자신의 자신감을 키우면서 타인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그의 자신감이 떨어져요. 막 난 못생겼어. 넌 별로야. 넌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면 떨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당신의 존재감도 떨어진대요. 자, 제가 비난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비난을 한 저를 존재감 있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제가 칭찬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면 그 사람이 와 김유라 씨는 대단해. 김유라 씨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해서 저의 존재감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상대가 나의 곧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요. 내 얼굴을 욕하면 안 되듯이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나도 비난할 것이 없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고유하고 특별하다. 이게 진실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플을 쓴 사람이 벌금을 1억을 받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죠. 그렇게 남을 비난하거나 막 댓글에다가 나쁜 말을 쓰거나 그런 걸 하면 다 나한테 돌아와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쓰는 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진실을 얘기해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추행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여러분 성추행인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시고 남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나의 분노를 표출하면 그게 다 나한테 막 금전적인 손실로도 돌아올 수 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짜증이 나도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막 남을 험담하거나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터쿨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펜틀랜드라는 교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워터쿨러가 뭐냐면 냉수기래요. 물 나오는 그 정수기 같은 거죠. 자, 우리가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가다가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뽑으러 가다가 우연히 만난 직장 동료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직장에서 생산적으로 일하는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인 회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오며 가며 승강기를 기다리거나 회의에 일찍 도착한 사람과 큰 테이블에 함께 앉아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순간에 생산성과 관련 없는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여러분 회의에 일찍 가서 있는 건 정말 존재감 짱이에요. 누가 먼저 왔느냐 그리고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누군가와 점심을 먹거나 음료수를 한잔 나누거나 회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집중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 말은 흘려듣게 될까? 그게 바로 존재감의 차이래요. 일상 속의 대화부터 중요한 미팅, 회의, 발표할 때까지 자신감 있는 나를 위한 존재감 수업, 세스 고진이 추천한 책 존재감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책과 함께 존재감이 점점 올라가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